여러분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단하다 또는 국위선양했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한광에 끌려간 북한 선수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결승전에서 한국 선수에게 졌다는 이유만으로 한광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완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정말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북 체육 역사의 한 획을 그은 한 유도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마지막에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는 바야흐로 1991년으로 갑니다. 당시 북한에는 유명한 스포츠 스타인 이창수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당시 북한에서 얼마나 유명했냐면 18살에 국가대표로 선발되고 22살에는 쟁쟁한 선배들 사이에서 북한 유도 국가대표팀 주장까지 됐어요. 그리고 당시 18살부터 25살까지 북한에서 열린 대회에서 8년 동안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선수예요. 전국에서 1등을 한 번 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건데 그 1등을 무려 8년 동안이나 지켜냈다니 정말 대단한 선수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창수 선수는 자신의 체급 71kg뿐만 아니라 무제한급에도 출전해서 140kg의 선수들도 다 이기고 무제한급에서도 우승을 했어요. 와,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거 완전 만화 캐릭터죠. 그리고 이창수 선수는 국내 대회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세계대회에 25번 참가해서 18개의 메달을 건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선수였어요. 당시 유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프랑스 선수도 이창수 선수에게 한 판으로 졌어요. This is an amazing example of transition. Chang Soo Lee of North Korea against Alexander, the Olympic champion. So no slouch down there, but caught hold of the opposite jacket in order to pull his own hand to the side of Alexander's neck.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김연아 선수, 박태환 선수 같은 스포츠 스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한에는 김정일이나 또는 김일성의 훈장을 하나만 받아도 3대가 먹고 사는데 이창수 선수는 그 훈장을 무려 5개나 받은 유도 스포츠 스타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북한 유도 선수촌에는 이창수 선수의 동상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만으로 얼마나 유명한 선수인지 아마 이제 짐작이 가실 거예요. 그런 이창수 선수가 91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을 2주 앞두고 훈련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겪습니다. 그래서 대회는 포기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갑자기 북한의 당 간부가 오더니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창수 선수는 내가 지금 부상 중이고 갈비뼈가 부러져서 숨쉬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대회를 나가냐라고 물었더니 당의 명령이다. 지금 당의 명령을 거절할 셈이냐라고 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이 당의 명령이라는 것은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것 때문에 이창수 선수는 갈비뼈 부상을 참고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게 됩니다. 대회에 참가해서 한 판 한 판 정말 갈비뼈가 부러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참으면서 겨우겨우 이기고 결승전까지 올라오게 돼요. 그리고 결승까지 올라온 이창수 선수는 결승전에서 한국의 정훈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한국과 북한의 이 세기의 대결이 결승전에서 열린 거죠. 이 대결에서 부상 중이라 100%의 기량이 아니었고 부상 때문에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던 이창수 선수는 아쉽게 패배를 하고 맙니다. 그래도 아시안게임 은메달이면 굉장히 대단한 결과고 그 대회에 참가했던 북한 유도 선수 중에서는 메달을 딴 선수가 이창수 선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깁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하니 잘 들으세요. 이 대회가 끝나고 평소처럼 북한에 돌아간 이창수 선수는 갑자기 자신을 대하는 동료들의 태도와 감독의 태도가 달라짐을 느낍니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한 동료에게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말을 안 해주다가 결국 말을 해줬는데 당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곧 이창수 선수의 사상투쟁이 열릴 거고 선수들마다 그 사상투쟁에서 이창수 선수의 행실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 사상투쟁이란 게 뭐냐면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강당에서 어떤 잘못한 사람이 단상에 올라가서 잘못에 대해서 비판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한마디씩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북한에서는 사상투쟁이라고 하고 정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나라에 반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건데 비판을 하는 그런 비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상투쟁이 왜 열렸는지 조금 더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평소에 이창수 선수는 이 북한 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포츠 스타다 보니 북한 고위 간부인 장성택의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당 간부들도 이창수 선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서 평소에 시기와 질투를 엄청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눈여겨보던 중 비판거리를 하나 찾은 거죠. 그래서 이창수 선수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명목으로 사상투쟁이 열렸고 평소 자신과 땀 흘리고 운동했던 동료들, 자신이 믿고 따르던 감독, 코치들도 한 사람씩 손을 들고 이창수 선수의 안 좋은 점에 대해서 비판을 같이 합니다. 평소에도 행실이 안 좋았다, 당의 명예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자본주의에 굴복했다,
사상이 불건전하다 등 이런 안 좋은 얘기를 돌아가면서 다 한 거예요. 그 1000명 있는 앞에서.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완전 죽일 놈이 되는 거죠. 마녀 사냥을 당한 겁니다. 아무리 당이 시킨 거라고 하지만 얼마나 배신감이 들까요? 그래도 내가 유도 대표팀 주장이고 세계대회에 나가서 그동안 메달 딴 게 몇 개고 당에 그동안 충성을 내가 얼마나 했는데 한 번 한국 선수에게 졌다는 이유만으로 나한테 이렇게 한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상투쟁이 끝나고 이창수 선수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명목으로 탄광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북한 고위 간부인 장성택의 귀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장성택은 바로 탄광에서 이창수 선수를 꺼내줬지만 이미 이창수 선수의 속은 배신감과 분노에 가득 찬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창수 선수는 이때 이런 다짐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한 노력의 결과가 이거라면 내 자식만큼은 절대 이 땅에 낳지 않겠다 라는 다짐을 하고 한국행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몇 달 뒤인 91년도 스페인에서 열린 세계 유도 선수권에 참가했다가 대회가 끝나고 북한으로 돌아가는 열차에서 뛰어내려 한국 대사관에 가서 망명 신청을 합니다. 지난달 바르셀로나 세계 유도 선수권 대회 때 북한 선수단 주장이었던 이창수 선수가 최근 유럽의 우리나라 공관에 귀순을 요청해서 오늘 대한항공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자유로운 세계에 왔다고 이제 마음이 한결 놓이고 제 마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1991년 8월 4일 이창수 선수는 한국에 왔고 북한에서는 한국이 이창수 선수를 뺏어갔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며 이창수 선수를 돌려주지 않으면 앞으로 남북 체육 교류는 없을 거라고 협박을 합니다. 탈북했는데 다시 북한에 가면 스스로 죽으러 가는 건데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걸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원래는 남북이 단일팀에서 이제 뭐 탁구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창수 선수가 한국에 오면서 그런 교류가 다 끊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났는지 궁금하시죠? 한국에 온 이후에 이창수 선수는 대만인 아내와 결혼하고 새 아들을 낳아 한국에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말한 이창수 선수가 바로 제 아버지입니다. 저는 큰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현재 한국 유도 81kg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문진 선수고 막내 아들도 부산시청 유도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직접 들은 얘기라서 한 300번 정도 귀가 닳도록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쇼츠에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댓글에서 에이 탄광이 진짜 갔겠냐 뻥이겠지 이런 댓글이 있는 거예요. 이런 댓글들이 있길래 이건 내가 세상에 이야기를 좀 꺼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다 사실이고 더 심한 내용들이 많지만 제가 다 얘기하면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나라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25살에 한국에 왔는데 제가 지금 31살이거든요. 너무 어린 나이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내 자식만은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가족들을 두고 탈북을 한다? 저라면 그런 결정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그때 결심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제가 자주 표현하지 못하는데 아마 아버지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너무 죄송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이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이 생각나서 우실 때마다 저 때문인 것 같아서 항상 되게 죄송했어요. 제가 앞으로 아버지가 힘들고 외로웠던 시간들 제가 다 보상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댓글로 뭐 빨갱이다, 빨갱이 자식이다 이런 댓글들을 다는 뭐 키보드 워리어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뭐 한 가지 좀 얘기하자면 제가 지금 결혼하고 살이 좀 20kg 정도 쪄가지고 뭐 못 믿으시겠지만 제가 2019년에 한국 대표로 세계미남대회에 참가해서 쟁쟁한 각국의 참가자들을 이기고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의 자식이 한국 대표가 되어서 세계대회까지 나가 우승을 한 거죠. 국위선양 제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들도 열심히 국위선양을 하고 있으니 만약 우리 가족에게 뭐 빨갱이다, 뭐 빨갱이 자식이다 이딴 댓글들 달고 싶으면 한 번이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국위선양을 하고 댓글을 다세요. 아시겠죠? 네, 오늘 이렇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바로 대만 유도 국가대표인 어머니와의 러브 스토리인데요. 이거는 더 재밌습니다. 세계대회에서 만난 북한 유도 선수와 대만 유도 선수가 어떻게 눈이 맞아 한국에서 결혼하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두 사람이 부모 친척 한 명 없는 대한민국 땅에서 결혼한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상단에 이 영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